3력 대리. 문화 변형? 이게 뭐지? 오늘은 리더는 문화 변혁자다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리더는 문화 변혁자. 드디어 헌정사 최연소 당대표가 출연했습니다. 36세의 이준석의 돌풍은 최근 가장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지도자의 자리는 대부분 경험과 연륜이 충분한 기성세대가 차지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MZ세대의 전폭적인 지지로 상식을 뒤집어 엎는 일이 발생했죠. 정당 토론 때 여러 후보들이 언급했던 것처럼 과연 어린 지도자가 당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믿어하지 못하는 태도들도 많았는데요. 과연 이 대표는 이 상황을 잘 돌파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겪는 많은 갈등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문화적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원전 425년 소크라테스 당시에도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라고 했으니 이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세대 차이의 본질은 사실 문화 차이예요. 연애 갈등이나 부부 갈등도 단순히 성격 차이라기보다는 문화 차이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문화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악을 듣느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문화는 세계관의 문제예요. 모든 문화는 세계관의 발현이고 세계관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문화가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 문화적 차이는 국가 간, 지역 간, 종교 간, 가족 간, 남녀 간, 세대 간 나타날 수 있죠. 이 차이의 핵심, 코어가 세계관인 것이죠. 미국에 가면 사람들이 서로 길에서 만날 때 머리를 위로 쳐다들면서 인사를 해요. 애도 어른을 보면 그렇게 인사하거든요. 제가 처음 미국 가서 공부할 때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개인주의가 중요한 가치인 서구 사회에서 나타나는 인사 문화인 것이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일 이해 안 간 상황 중에 하나가 맥도날드에 들어온 아버지와 아들이 주문을 따로 하는 것은 알겠는데 아예 결제를 따로 하고 나가는 걸 봤습니다. 영고주의나 온정주의 또는 영어로 페이트로니즘이라고 하는 후견인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유교적 배경의 아시아인에게 이런 상황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그래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할 때에 갈등은 미결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리더들은 어떻게 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인류학자들은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세 가지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는 문화적 선입견 또는 오해가 있음을 인식하라는 것이죠. Cultural misunderstanding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문화를 자신의 세계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죠. 인도 사람들이 손으로 밥을 먹는 것을 보면 엄청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볼 때 몇 명의 입을 거쳐갔는지도 모르는 젓가락이나 포크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는 그들이 볼 때 더 비위생적이라고 볼 수도 있죠. 두 번째는 우리의 감정에 자리 잡고 있는 자민족 중심주의, 에트노센트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해야 해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라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누군가를 미개하다고 보는 관점이 소위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시대에 무서운 비극을 만들어냈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소위 문명화 과업을 등에 업고 제3국을 무차별적으로 식민화했던 서구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잖아요. 세 번째는 섣부른 판단, premature judgment 또는 미성숙한 판단을 경계하는 것이에요. 보이는 대로 평가하는 대신에 상대 문화의 언어와 문법을 학습하고 배우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문화적 갈등은 인간의 삶의 불가피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리더는 이런 문화 갈등 속에서 선한 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직 속에는 좋은 문화도 있고 나쁜 문화도 있어요. 미국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듯이 한국 것이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슬람 문화가 다 좋은 것이 아니듯이 기독교 문화도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종교적 우월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 집단은 인간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좋은 문화도 있고 나쁜 문화도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권위주의 문화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중대한 과제예요. 특별히 유교나 군대 같은 문화가 사회 전반에 걸쳐 오랜 세월 동안 역할을 해온 한국인에게 권위주의는 호흡과도 같이 매우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끼지만 그 해악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무조건 지위나 나위로 모든 사안에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폭력적인 것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해요. 지금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자신이 처한 문화 속에서 부당한 문화와 치열하게 싸워나가지 않는다면 과거 문화를 답습하는 또 다른 권위주의적 리더가 될 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통이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무조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니에요. 좋은 과거의 전통은 계승하되 보다 이상적인 인간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극복해야 할 문화와 전통도 있다는 것이죠. 조직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사람을 계약직과 정규직으로 나누어 인력 착취를 합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조직 문화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중대한 과제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다가 떠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 있어서 세상이 조금 더 나은 곳이 되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리더의 사명은 문화 변혁이고 리더를 가리켜 문화 변혁자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 문화 변혁자, 그가 진정한 리더입니다. 여러분 모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그래, 다 꽂혀 내가 하는 거는.